자, 네이버입니다. 자, 이틀 연속 급락을 또 하고 있어요. 어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포시마크 인수도 있었고, 일단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나 다름없는 막 17만 원 목표가가 나왔기 때문인데, 자, 일단 포시마크의 우려감을 제가 화요일 날 더 좀 자세히 좀 얘기했었죠. 왜냐면 이걸 인수대금이 너무 좀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환율도 높은데 너무 터무니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나중에 봤는데 또 포시마크가 또 올해 적자 전환을 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감이죠. 자, 이게 넘기는데, 그런 기업들을 넘기는데 이유들이 첫째는 있죠. 조그만 업체가 큰 포탈에, 대형 포탈에 넘긴다는 거는 일단 돈 벌기 위해서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싼 가격에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캐시카우가 분명할 때는 자기들이 최대한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팔았다는 건 또 그런 의문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플랫폼 관련주들은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들, 성장주들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죠. 뭐 실제 뭐 금융 비용도 많이 들겠죠. 네이버가 그렇게 막 빚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부채 비율이 40%대예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적지 않다는 거죠. 이자 금융 비용이 얼만큼만 올라도 그죠? 상환의 영업이익은 이만큼 줄어들게 돼 있는 그런 구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틀 동안 크게 하락하면서 외국인 창구에서는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247만 주, 어젠 더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더 많이 늘었죠, 당연히. 그리고 그제도 170만 주 이상이 나왔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기관은 뭐 샀다 이런데, 그런데 크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물량은. 그러니까 뭉텅이 물량을 하죠, 우리가. 큰 물량들이 어떻게 던져지냐가 일단 관건입니다. 자, 네이버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하락 진정과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지금. 자, 외국인 물량에서 많이 집중 포화됐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지금 딱 보시면 여기 투자 주의 종목이 됐는데, 오늘 하루만 투자 주의 종목으로 됐습니다. 이유는 외국인 창구에서 집중 매모, 그러니까 소수 계좌 거래 집중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 창구가 얼마나 줄어들었냐도 일단 관건이고, 중요한 거는 평상시 거래 있죠. 뭐 이게 여기도 적은 건 아니에요. 여기도 갑자기 늘긴 했지만 90만 주대인데, 어제는 6,630, 그러니까 663만. 자, 한 200만 대로 줄어들어야 돼요. 일단 여기는 370만이죠. 200만 대로 줄어들면서 단봉이 나와야 이제 하락 정지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지지선을 보시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깊숙이 눌렸을 때는 여기에요. 그죠? 이런 라인인데 10만 원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라인에서는 많이 멈췄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재무제표 자체가 다르죠. 네이버는 성장을 이미 했고 앞전에 슈팅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격대에 싸 보이는 문제, 그리고 비싸 보이는 문제들이 상당히 좀 다르죠.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15만 원이 다음 지지선이에요, 일단은. 근데 15만 원을 하회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워낙 시장이 변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형 주고 소형 주고 일단 던지기 시작하면 끝을 본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상당히 좀 우려감이 더 키운다는 거예요. 월봉에서 지지랑, 그리고 여기 저기 코로나 지지점들, 그래서 15만 원, 13만 5천 원, 이게 요 두 라인이 이제 다음 지지선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된다면 네이버의 그런 쏠리는 매도 수급들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추가 하락은 뭐 어차피 불가피할 겁니다. 16만 4천 원보다 저가는 분명히 낮출 것이고, 가장 좋은 흐름은 이제 베스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포시마크 2조 4천억을 들였다고 해서 네이버가 잠깐은 재무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런 회사를 인수해서 결국은 뭐가 없다,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 만한 네이버는 분명한 저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시점에 대한 얘기는 계속 회자될 가능성이 높죠. 하필 진짜 1,500에 육박하는 환율, 그죠? 그리고 지금 모두 다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과정에서 왜 인수했을까?
그것도 적자 전환한 회사를 이제 그런 것들. 이게 좀 의문점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일단 한 창고에서 나오는 그런 물량을 줄여야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일단 200만 주 이하로 한번 떨어져야 되고요. 단봉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아랫꼬리, 윗꼬리가 있더라도 몸통이 좀 짧아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건 안 돼요. 몸통이 길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석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되고, 단봉, 팽이형 같은 것들이 한번 나와줄 때 아마 1차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낙폭이. 자, 최악의 경우 일단 15만원, 13만 5천원 라인도 건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아랫꼬리 달 확률이 상당히 높죠. 네이버 향후 성장성과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13만 5천원, 15만 원은. 자, 지금은 이 하락을 진정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항이 되는 라인이 다시 여기가 됩니다. 18만 원이 일단 다시 저항이 될 거예요. 18만 원이 여기서 롤백해도 18만 원에서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이제 하이브를 보면 하이브의 요 지점과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 지점과. 근데 하이브는 추가 하락을 바로 하진 않았어요. 얘는 여기서 지지하다가 리턴하고 요 라인에서 이제 갭 라인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네이버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무게감 때문이에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라인에서 요거 두 개를 합성을 해서 요런 데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 앞으로 저항이 되는 자리가 좀 여기라고 볼 수 있죠. 시가라니까 19만 원 정도가 앞으로 계속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9만 원 정도. 자, 네이버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주주분도 힘내시고요. 일단 하락 진정하고 짧은 단봉 나오는 거, 리턴 나오는 거, 그리고 특정 창고에서 나왔던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왔던 물량 확인하는 거, 요게 관건입니다. 자, 네이버였습니다.